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 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우리 서유기가 지금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한테 유익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 밀접형 법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법이 뭘까요? 많이 다뤄지는 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많이 법률 관계가 있잖아요. 사법의 일반법은 저는 민법이 생각이 나네요. 양지민 변호사님은? 민법 하셨으니까 뭐 전 헌법 해야 되나? 헌법? 한 번도 안 들었죠 우리. 그렇죠. 다루기 헌법은, 힘들죠. 예, 헌법 한 적 없죠. 예.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뭐 헌법이라고 하지요. 법을 다루시니까 전문적인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그냥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법은 뭐 예를 들면 길에다가 쓰레기 안 버리는 거 그리고 주차 잘하는 거 이런 법도 저는 그렇죠. 되게 많이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법 관련돼 우리 이지상 기자님은 본인 살면서 무슨 법하고 관련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제일 제 인생에 관련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 처리 때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해 예산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내년도에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담배값이나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결국 근데 우리가 서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이 이게 걸리는 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음주도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할 때 맞아요. 지켜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게 도로교통법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뭐 1위 좋긴 한데 이런 1위는 너무 안 좋죠. 저희가 얼마 전에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좀 다뤘었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음주운전. 그거 할까요, 그냥? 꼭 우리가 뭐 정한 것 같아. 정하신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걸 하죠, 오늘. 오늘 가면 도로교통법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통계 살펴보면요. 이 음주운전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들 징계 사유의 1위가 바로 음주운전이고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들, 교원들도 징계 사유의 1위가 또 역시 음주운전이고요.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투표하잖아요. 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도 다 뽑아봤더니 역시 전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이 저지른 전과가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많이 범할 수 있는 게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입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우리 음주운전, 특히 도로교통법의 법기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기상도.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울 때 한 잔, 속상해도 한 잔. 특히 퇴근 후 마시는 술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술 마신 후에 귀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한 잔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진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매일 2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해 전국은 천둥번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국민인식조사 후 54년 만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법 정비와 국민의식 향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법 기상도였습니다. 아우, 법기상도 뭐 계속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은 술 얘기 같은데요. 제가 술을 참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매일, 알죠. 매일 한 2번씩 마십니다. 정말요? 2번씩. 1차, 2차라 그러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자님들도 술을 좀 많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네. 법조인들도 많이 먹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자, 특히 이상 기자님 어떻게 술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기소개서나 공식 주량은 소주 반병. 반병보다는 오. 좀 더 마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맥이라고 하죠. 소맥, 그래서 예. 네, 요새는 섞어서 많이 마시니까 섞어서 마시는 걸로는 10잔 정도. 우와, 많이 드시네요. 잠깐만 10잔이면 일단 맥주 분량만 타셨을 때 얼마죠? 작정하고 마셨을 때 한 10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것 우와, 같습니다. 많이 드시는 네. 편이네. 헐 대박. 정말 헐 대박인데요. 진짜 사실 기자들이 술자리에서 취재가 정말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거든요. 정보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술을 못 마셔서. 그래서 얼굴이 진짜 하얀데 정말 저는
소주는 전혀 못 마시고요. 맥주도 반 컵만 마시면 얼굴이 완전 빨개져요. 얼굴이 정말 네. 하얗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백이민족이라 그러는데 네. 금방 홍익인간이 된다고 빨갛게 그렇죠. 그런 제가 표현을 하긴 홍익인간의 합니다. 이념을 널리 실현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요. 홍익인간이 돼버린다고. 저도 김 기자님이랑 얘기하셔요. 비슷했었는데 저는 좀 그런 조금 마시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소맥 2-3잔까지 마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1시간에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3잔이 아니고요. 1시간에 한 잔만. 그렇게 해서 최대 3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죠. 좀 약한데 생각보다 우리 양진희 변호사 제가 기대치에 맞게 저는 근데 유전자를 극복한 사례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못 마셔요. 제 남동생이 소주 2잔 마시면 이렇게 토하거든요. 남동생인데. 근데 저는 한 3잔? 4잔? 에이, 이건 아닌 게 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작정하면 좀 뭐. 그 3잔이 이제 그 저기 뭐야 맥주 500. 그라스에 소주 부어가지고 그래 먹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냉면 그릇. 하여튼 뭐 주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미인 4인방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음주량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맥 제가 열잔이- 봤을 때는 소맥 10잔이 좀 약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먹어봐도 제가 안 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분 그런 다 것 같아요. 합쳐봤자 제 주량을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랑은 아닙니다. 예. 임박을 변호사님, 우리나라 그 주량 왜 됩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평균 술 소비량이 6.2리터래요. 그러니까 1.5리터 병으로 4병 정도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먹습니까? 1년에 이거에 딱 2배. 12.3리터. 그러니까 1.5리터짜리를 8병 정도. 12.3리터니까 모든 국민이 한 달에 1리터 정도를 마시는 셈이에요. 근데 아예 못 드시는 분도 생각까지 보면은 제가 평균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10리터 정도 먹거든요. 네. 대신 드셔주시고. 창피합니다. 예. 예, 수치로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는 술을 통해서 이제 저는 또 변호사다 보니까 업무에 도움을 좀 받아요. 술 먹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쉽게 좀 해결되고 저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술의 어떤 장단점이 이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소맥 10잔. 네.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기자들도 사실은 술자리에서 좀 친분 그죠. 관계를 많이 다독이면서 내용을 좀 문의할 수 있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술 문화 자체가 좋은 것도 좀 나누지만 나쁜 것도 나눈다고 해야 될까요? 술을 마실 때도 맞아요. 첫 잔은 원샷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잔을 한꺼번에 모아서 따라서 나눠주면서 잔이 섞인다거나 뭐 네. 이런 문화들은 맞아요. 조금 네, 건강상에도 안 나쁘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맥 같은 거 이제 말 때는 이제 보면 딱 자기 그 방향에 맞게 놔둬야 됩니다. 술을 그렇죠. 딱 놔두고 딱 보고 있다가 제가 한 10,000잔 정도 말아봤거든요. 손이 많이 돌아갑니다 항상. 말아봤는데 이제 제가 정말 잘 만다는 소리 왜 듣냐면 저는 그 사람에 맞게 맙니다. 딱 보고 있다가 임방글 저 사람은 소주를 적게 먹고 맥주를 좀 많이 마시는군. 가면 손으로 다 소주를 좀 적게 내요. 결국 다 같이 안 써요. 다 그 사람에 맞는 맥주를 소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술꾼이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데 자랑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자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 변호사님? 뭐 술을 마시면 확실히 친밀도는 높아지는 그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나면 갑자기 되게 그 다음날 뭔가 친해진 느낌이 사랑이 들고 또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회식 자리나 제가 그런 걸 많이 가보면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뭐 기본 3차 가거든요. 네. 그러면 끝이 늘 안 좋은 거예요. 끝에 꼭 뭐 싸움이 싸움 난다든지 나든지.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맞아요. 좀 반가우면서도 두렵죠. 그렇죠. 네. 제가 잠깐 미국에서 일할 때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회식을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맛있는 음식에다가 뭐 와인 한 잔 아니면 바베큐 하면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지 막 정말 술을 위한 회식은 절대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술을 위해서 회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쟤는 내가 주는 술을 다 마시는구나. 역시 능력 있는 녀석. 이렇게 되면서 회식이 업무 평가가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일은 일로 평가를 해야지. 그러네요. 저는 억울합니다. 술을 못 마셔서.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또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버릇, 그러니까 주사가 또 맞아요.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저랑 좀 친한 그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정말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술을 이렇게 회식을 해서 마셨는데 술이 취하니까 치킬박수 아이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뭐 남을 때리거나 이런 거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계속 이거 뭐 치기도 하고 탁자 위에 올라가서 그냥 고함을 치기도 하고 진짜 놀랐어요. 저 후배 중에 한 명은 치과 의사인데요. 이 친구는 술만 많지 하면 그 도로가에 막 대자로 누워요. 아이고. 큰일 나는 위험하다. 습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죠. 그 애를 깨워봤자 다시 누우니까 사실은 보도로 빼요. 그 애가 대로만 있으면 되니까 주사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몸을 못 가누시는 분들이 네. 진짜 위험한 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꼭 같은 말을 계속 한다던가 이런 거 좀 귀여운 거고 좀 문제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십 하시는 주사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여자분들도 그런 분 네, 있어요. 네, 남성분도 네. 있고 여성분도 네. 계세요. 그러니까 뽀뽀를 한다던가 껴안는다던가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 같아요. 강제추행죄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위험한 것 참. 사실 주사 부리고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거는 뭐 그 다음 날 그래도 조금 뭐 잘못됐으면 혼나면 되고 끝나는데 문제는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술 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습관은 사실 없어야 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요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13만 6,827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3,600여 명이나 되고요. 진짜. 2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5년 동안이니까 환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그러니까 1일에 75건의 음주운전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2명이 숨지고요. 그다음에 134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술을 마시면 그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저도 느끼거든요. 술을 마시면 이게 반응이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생명은 민첩하게 뭐가 딱 튀어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다음에 되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도 사실은 음주운전 때문에 맞아요. 고생한 사람들 많죠. 네, 논란이 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연예인이죠. 노홍철 씨가 있는데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복귀 얘기가 나오고 복귀 시도도 있었는데요. 그 솔직함이랑 좀 밝고 솔직했던 게 매력이었는지 좀 원만하게 복귀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복귀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영원히 음주운전은 하지 마라 이랬는데 아마 평생 음주운전 안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연예인들도 뭐 사실 문제가 되지만 또 연예인들 있죠. 많이 또 문제된 사람들. 큰 교훈을 얻은 스타가 또 있죠. 2001년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내가 조선의 국모다. 맞아요. 바로 네. 그 국모 역을 맡았던 이미연 씨. 이미연 씨도 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 스텝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다가 이제 그렇죠. 적발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마 술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러 가다가 운전대를 잡고 맞았던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다가 적국에는 이제 적발이 네,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굉장히 이게 기억이 나요. 그 참. 적발되고 다음 날 굉장히 공교롭게도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자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상을 하시면서 수상 소감에서 저도 한번 성대모사 해야 되나요? 순간적으로 하게 된 실수이며 다시는 집 앞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선의 국모입니다. 네. 아무튼 집 안이든 그렇죠. 집 밖이든 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하나 났는데요. 이제 사실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더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을 바꿔놨는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을 걸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차장이든 어디든 간에 무조건 음주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음주운전하고 또 문제되는 거는 도망가기 위해서
또 경찰차가 단속하니까 막 피하게 돼서 추격전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맞아요. 큰 어떤 사고 난다 경우는 그러죠. 사고가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부산에서 작년에 이제 20대 남성이 그냥 음주운전을 이제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안대교 위였는데 경찰이 이제 그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너무 당황하니까 자기는 도주를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차를 가지고 도주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해서 네. 광안대교였잖아요. 네.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차를 버리고 그럼요. 그게 차를 몇 버리고. 미터 근데 이제 그 다리 상판에서 네. 그 바다 높이까지가 45m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서 사실 뭐 자살하려고 뛰어내려도 아니 정말 참 사람이 죽을 얼마나 수 판단력이 떨어졌으면 그러니까요. 그냥 뭐 네. 담 넘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사망하지는 않았대요. 예. 뭐 하판에서 어떻게 다행이네요. 목숨을 건질 네. 수가 있었나 봐요. 그게 상단 하단이 있는데 하단이 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상단에서 뛰어내리다가 하단에 또 떨어지죠. 네. 아, 천만다행. 뭐 이건 또 제 경험인데 저희 고등학교 때 담배 같은 걸 피우면서 걸리잖아요. 5층에서 제 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제 학생 주임생이 야 거기서 하는데 걸릴 바야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들이 박수 막 쳐주고 우리가 이제 얘기는 안 해줬어요. 저 학생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뛰어내는 거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날 다리 다 부러져 깁스해서 오더라고요. 뛰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안 걸린 거예요. 일단 안 걸리고 사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걸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황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엉뚱한 소리를 지금 했는데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황당한 일이 한 번 제가 알고 네네. 있는 게더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인데 검문하던 경찰을 피하고 싶어서 이분이 막 신호 위반하고 역주행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막 고개 운전을 네네. 하시면서 한 7km 만에 잡혔어요. 도망을 가셨는데.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요. 얼마 못 갔네요. 네, 네. 7km 도망가가. 네. 예. 근데 그 잡힌 곳이 굉장히 황당한 곳입니다. 어디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자기 집? 자기 집? 아니요, 아닙니다. 그 경찰서 주차장에 이분이 도망을 가셨는데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망을 하신 거예요. 경찰서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네. 주차장에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딱 보니까 경찰서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수네요, 자수. 자수네. 음주운전 도로통위와 자수네 바로. 이분도 술김에 사리군별을 못하신 술김에 상태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버린 그런 네. 사건이네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이런 얘기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작년 11월 춘천에서 한 승용차가 그 청소차를 향해 들이받는 그런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던 미아원 두 분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또 더 안타까운 게 그 두 미아원이 또 형제지간이에요. 아, 저도 이거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운전자가 술에 쳐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고 계속 가는데 사람을 치이고 계속 그렇죠. 엑셀을 근데 껴 있다 보니까 사망하게 된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주운전 그런 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자기가 판단력이 떨어져서 운전대를 잡으면은 예기치 않게 물론 의도는 없겠지만 그쵸.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죠? 예. 예, 지난해 청주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인데 정말 우리 돈 없는 가장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케이크는 못 사가고 여보 내가 케이크는 못 사가지만 크림빵을 사간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집에 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가지고 숨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재판 받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소주를 4병인가 마시고 그때 그렇게 어떻게 운전할 생각을 다 했는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근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나는 술을 마셨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친구가 나도 같이 마셨다. 그 사람 술 마신 거 먹는 거 맞다. 맞다라고 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왜 무죄지? 여기서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셨을 텐데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처벌한다. 이 규정만 있으면은 아까 그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운전하자마자 딱 잡아서 자 부십시오. 내지는 혈액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래서 나오면은 정확해요. 하지만 이렇게 뺑소니범이어서 나중에
잡힌 사람은 이 사람이 운전할 당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의 체중과 이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앞서 제가 말했던 게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증명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얼만큼의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났지 이런 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명확히 그렇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0.05%를 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혹시나 0.05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닐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만. 예를 들면 본인이 자백을 했고 친구가 같이 마셨다고 하면은 그냥 저의 기자적인 합리적인 그죠. 의심에 따르면 분명히 뭐 편의점에서 술을 사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술을 빚어서 마시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 그 사람이- 영수증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얼만큼 마셨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이 위드마크 공식이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시에 술을 막 빨리 마셨으면 더 빨리 취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평소 주량도 봐야 되고 사실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맞습니다.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다만 이 사람이 사람을 치인 다음에 도망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유죄 판결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그 실형이 확정됐죠. 아니, 자, 본인이 아마 술 먹고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됐고, 본인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술 어떻게 먹고 사고가 보면. 나도 본인 책임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가족이 피해자들은 생긴다는 건 진짜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한데, 왜 이렇게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왜 술 먹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네. 습관성인 것 같아요. 습관성?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좀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절대 내가 안 하겠다라는 사람은 또 철칙을 지키는 분들도 그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가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차에서 그 2차 넘어가고 2차에서 3차 넘어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애매한 그죠. 거죠. 그렇죠. 차를 대리운전을 하자니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가 하면 음주운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 안 되죠.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마시면 괜찮겠지. 아니면 이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런 심리적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써본 방법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운전 안 합니다. 운전을 거의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는데 안 하는 편인데 제 같은 경우는 좀 깰라 그러면 국물 같은 거 좀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그쵸. 국물 맞아요. 안주. 물을 역시. 진짜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물을 엄청나게 정말 물 먹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 정도로 물을 가득 차게 마시면 그 다음날 되게 괜찮은 괜찮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이재상 변호사, 이재상 기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은 저는 그 슈퍼에서 파는 숙취해소제 말고 네. 약국에서 파는 숙취해소제 아. 있잖아요. 그거를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술 마신 다음 말고 술 마시기 전에 먹고 가면 달 취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서도 숙취가 좀 그 약이죠. 네, 아니 네. 숙취 해소제인데 술 먹기 전에 네. 그렇죠. 네. 술 먹기 전에 마셔요. 네. 맞아. 원래 술 네, 먹기 전에 먹기 먹는 전에 건가요? 마셔요. 죄송합니다. 저희같이 고수들은 술 먹는 중에도 마셔요. 술 먹는 중에도 마시면서 이렇게 해소를 해가면서 먹고 오늘은 좀 많이 먹겠구나 하면 사와라 하면서 사서 그거 10병을 또 나눠 먹고 타서 분음을 먹나요? 한다고 그러죠. 분음을 하면서 인방을 변호사 어때요? 저는 술을 마시면 되게 졸린 타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졸린 잘 걸로 자요, 제가. 이거는 내가 지금 술에 취했구나 생각을 해요. 그때 잠깐 5분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면 저는 정신이 좀 번쩍 맞아요. 나더라고요. 자고 나면 자, 다들 자신만의 어떤 방법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가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섬진병원 가정의학과 노혜미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민간요법처럼 실제로 술 마실 때마다 사람이 있듯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 이제 마시면 술이 좀 빨리 깹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커피 드시는 것과 술 깨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 커피 안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듣는데.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카페인하고 술 모두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술 드시면서 커피를 드시면 탈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장 장애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술 마신 후에 사우나에 가면 술이 좀 빨리 깹니까? 아, 네. 술 드시고 사우나 많이 가시는데요. 예.
일단 술을 드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음주 상태에서 사우나에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면 땀이 나시고 탈수가 더 진행이 되고요. 예. 혈압이 더 떨어지면은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물 마시면 덜 취한다고 우리 요 금방도 얘기했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또 맞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 아는 분 중에 이게 탤런트 주영훈 형님 보니까 소주에다가 물을 타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나은가요? 소주에 물을 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 도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알코올 양이 조금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나으실 수 있고요. 현명하네요, 알코올 분해- 그것도.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 네, 국물 안주 있잖아요, 얼큰한 거, 짬뽕 예, 같은 예. 거 이런 거는 좀 해소에 좀 도움이 됩니까? 이제 짬뽕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콩나물국, 네,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이런 데는 아스파라긴산하고 메티오닌 같은 알코올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맑은 국물을 드실 때 좀 술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다가 짬뽕이나 라면 이런 거보다는 맑은 국물을 시켜서 한 사발 하고 다시 술 마신다. 이게 괜찮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술 마시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주 가무라 그러잖아요. 노래하고 네. 춤추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네. 좀 술에 좀 깨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네. 그 호흡을 통해서 입 안에 이제 묻어있던 알코올들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에 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노래 부르면요? 죄송하지만 어떤 노래가 좋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얘기했는데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약국에 팔든지 편의점에 파는 숙취 해소제 같은 거 마시면 다음에 도움이 좀 됩니까? 덜 취하든지. 네, 숙취 해소 음료 성분을 보면요, 알코올 분해 촉진하고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 음료 안에 그런 성분의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알코올 자체의 독성을 없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숙취 해소 음료를 치료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술 깨는 보조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술 분해하는데 그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술 한 잔 분해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면은 한 17시간 정도 걸리고요. 우와. 네,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지방이 많고 근육량은 적기 때문에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걸립니까? 예. 들어보니까 사실은 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술을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 좀 덜 취하고 빨리 깬다고 하는 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술 적당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술을 적당히 천천히 그리고 공복에 마시지 말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지킨다 그러면 많이 취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숙취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저랑은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배를 채우게 술을 마시고 정말 우리 원샷을 안 하면 그게 배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 좋은 술버릇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재범률 이게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한번 적발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는 그 재범률 이게 41.7% 지난 5년 동안 2010년부터 5년 동안 재범률이 41.7%라고 합니다. 즉 걸리고 나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또 했다라는 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습관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 습관성으로 만드는 이유가 저는 처벌 규정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이. 네, 처벌이 약하고 또 이제 대통령들이 특사를 해준다, 사면을 해준다고 그쵸. 하면은 음주운전 특사가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면허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2년 있으면 다시 또 딸 수도 있고, 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걸려도 아 그래 그러면은 2년 뒤에 또 따지 뭐 아니면은 내가 또 사면을 받아서 나의 죄가 사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음주운전의 재범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
2014년에 이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4년 내에 다시 이제 면허를 취득한 그런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주는 45%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그냥 그 이후로는 어쨌든 운전을 안 하든지 재취득을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83% 거의 뭐 2배 차이가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음주 사망 사고 나더라도 처벌도 약하다는 것, 또 죄취득이 쉽다라는 게 우리나라 좀 문제 같은데 그러면 이쯤에서 다른 나라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경우는 운전자는 처벌되지만 동승자들은 처벌이 안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동승자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 기준도 조금 더 강화됐는데요. 원래는 우리와 같이 0.05% 혈중 네. 알코올 농도가 0.05%면 처벌 기준이 됐었는데 2002년부터 0.03%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낮춰져서 좀 강화된 이후로 음주 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네. 아메리카 어떻습니까, 미국? 미국은요, 음주운전 하다가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을 사망케까지 했다. 네. 그러면 1급 살인범으로. 와, 살인죄로 봐버리네. 봐서 도로 위의 종신형까지도 살인. 가능하게 했고요. 만약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그러니까 2번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은 알코올 중독 검사를 이 중독이라고 보는 이 사람은 거네요. 중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일은 이런 경우에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진단서까지 내야만 의사가 네. 치료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진단서 받아야 이거 해야만 다시 운전대를 운전이 잡을 수 가능하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좀 극단적인 나라도 있는데요. 네네네.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서는 운전대에 앉아 있기만 해도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총살형. 총살형이에요? 좀 극단적이죠. 그러면 네. 불어봐라 해가지고 불자팍 쏴버려요. 바바팡 이렇게 총 쏴버려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재판 안 했죠. 변호사님 왜 이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강하게 얘기를 근데 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엘살바도르요. 엘살바도르가 뭐 총살형까지 한다. 뭐 아니면 아까 미국에서도 뭐 1급 너무 살인범으로 센것 본다라고 같은데? 하는데 네.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드냐면 그러니까 이런 칼을 들고 눈 감고 막 휘두르면서 누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맞아요. 묻지마 살인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와, 칼보다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럼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게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감옥으로 보내요. 하룻밤 동안. 우리 말로 하면 영창 가는 거죠. 하룻밤 동안 이렇게 구치소에서 보내는데 좀 특이한 점이 이게 기혼자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같이 구치소에 보내버려요. 아니, 하룻밤 동안. 내 남편이 술 먹으면 찢어져가? 아니 그러니까 남편을 막을 지금 사람을. 남편 관리를 제대로 해라 혹은 정말 부끄럽지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엄청나게 혼나겠네. 교도소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장난 구치소에서. 아니겠죠? 괜찮은 방법인데요. 괜찮은데? 되게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어머니랑 같이 더 가라 하든지, 아니면 자식하고 더 가라 그러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야, 제가 연좌제 되게 같은데, 효과 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핀란드에서는요 음주운전을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몰수한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음주운전 안 하겠죠. 그리고 호주 같은 데서는 네. 이제 신문에 그 고정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좀 망신을 주는 거죠.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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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0.06으로 걸린 박지훈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와 이건 뭐 창피 썰어봐서 뭐 하겠네 앞으로. 부끄러워서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몰라 이거는 인권의 또 침해 문제도 있겠지만 인권 침해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기도 한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음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임박 변호사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취한 정도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어서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0.1%를 넘었다 하면은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0.1%를 넘지 않았다고 해도 술 마시고 사고를 쳐서 사람을 다치겠다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취소죠.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이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0.05%에서 1%, 0.1% 사이에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해도 면허 취소는 안 된다고 해도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최소 100점.
정말 높네요. 높죠. 100점이면. 좀 높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어때요? 뭐 아까 행정처분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이제 형사처분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주운전을 얼마나 내가 했느냐 횟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 1회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좀 범위가 나눠져 있어요. 0.05 이상 그리고 0.1 미만이라고 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장 높은 그 단계를 네. 보면 0.2 이상이에요.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 수준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3회 이상 계속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걸렸을 때 그 0.2% 그 이상의 그 처벌 기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또 그냥 아주 단순했었어요. 그냥 몇 년 이하,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뭐 벌금 이랬었거든요. 1,500이 벌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판사할 때 보면 그냥 0.05면 50만 원, 0.06이면 60, 0.1이면 100 이렇게 매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게 양형 기준이었어요. 검찰 기준도 비슷하고 법원 기준도 그랬는데 그래가 안 된다 그래서 세분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줄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사실 지금도 처벌 수준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금 뭐 일단 처벌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0.05% 맞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돼야지 처벌을 하는 건데 일본은 0.03%가 넘으면 처벌을 하거든요. 좀 더 기준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0.03. 우리나라도 0.03%가 넘으면 우리가 처벌한다라고 지금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국민들의 여론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그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0%가 찬성. 더 강화하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위험한데 지금 단속 기준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반대하는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운전 안 하지만 조금 그래요. 기분상 음주자로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어때요? 운전은 안 하지만 반대하는 열잔 마시니까, 분들, 그죠? 네, 그 경찰서에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 취재를 하러 네. 가면 경찰서에서 설명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소주 3잔 정도 마신 거고 맞습니다. 0.1은 소주 1병 정도다라고 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0.03으로 기준이 낮춰진다라고 하면 소주가 거의 한두 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녁에 소주를 만약에 2병을 마셨는데 자고 일어났어도 그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일리가 아까 사실 있네요. 분해하는데 한 1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약에 만취를 했고 이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운전하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 날 아침에 0.03%. 운전하실 분들은 저녁에 그렇게 과음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4년 만에 이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국민 지금 말했는 거 보면 인식 조사도 보면 찬성 반대 입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도시연구원 설재원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처벌 기준이 지금 되는 게 도로교통법상 0.05%는 술을 얼마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까?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체중이 60kg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주 네. 150ml를 마시면 정확히 0.05%가 됩니다. 소주 한 잔이 약 50ml고요. 그러니까 소주 약 3잔을 마시면 0.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좀 더 나가는 사람은 더 마셔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같이 80 정도 나가면 한 4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사람의 그 혈액의 무게분에 몸속에 들어간 알코올의 무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60kg 기준으로 남성이 소주 3잔 정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다. 그렇다면 0.03%는 어느 정도 마셔야 됩니까? 예, 0.03%면은 0.05% 현재 기준의 약 60%가 되는 거죠. 네.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약 90ml를 마시면 0.03%가 됩니다. 아. 소주 한 잔이 50ml니까요.
90ml면 두 잔이 약간 안 되는 분량이죠. 예. 네, 그 정도를 마시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데 다른 나라하고 그 처벌 기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나라가 0.0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국가는 0.03%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요. 네. 독일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를 하고 있고요. 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0.02%로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벌써 10년 전에 0.03%로 낮춰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자 중에 음주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12.6%인데 일본은 네. 6%. 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되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그 일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 사망자 수가 연간 1,200명에서 300명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면 이게 벌금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혹시 세금을 이렇게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지금 기준이 이제 0.05% 이상이면 벌금 내기인데요. 0.1%까지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략 0.1%면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0.05% 그 최소 기준이 되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요. 네. 만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0.03%에서 0.05% 사이.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는 그 구간은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하게 그 벌금 맥수를 매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고 과도한 그 액수를 물려서 뭐 세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이거 아예 강력하게 면허 정지 없이 그냥 걸리면 면허 취소해버려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면허를 바로 취소하면은 이제 강력한 제재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또 그 면허 취소당한 사람이 또 부득이하게 또 운전을 해야 되게 되면 이제 소위 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0.05%에서 0.03%로 낮췄을 때, 네. 0.03% 이상을 전부 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음주 사고 시 이제 구속하고 형사처벌할 것이냐. 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벌금형 정도만 부과하고 그 형사처벌하고 구속해서 그 회사 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좀 현명한 방안을 채택한다면 그 음주운전도 줄이고 음주 사고를 줄이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런 처벌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뭐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할 것은 앞으로 좀 논의될 과제에 갔습니다. 네. 우리 19대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안이 많이 발의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됐었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낮추자는 내용이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012년 9월에 이 내용을 발의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그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지금 현행에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자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3회 이상 그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반복했을 시에는 삼치 나오시네요. 네. 아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자라는 내용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진 변호사님? 저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그 수준을 낮추는 거는 사실 좀
좀 찬성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으로 제 머릿속에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일단 술을 입에 대고 운전을 하면 저는 그냥 음주운전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사리분별 능력이 괜찮은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안 하자라는 주의여서 그 0.03으로 낮추면 웬만하면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찬성해요. 이게 음주운전 삼진 제도는 좀 어때요, 임방일 변호사님? 저는 이 삼진제도는 좀 아예 이게 재취득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운전이 생계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우려가 되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독일이나 미국 사례처럼 이렇게 3번 이상 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서 진단서가 될 경우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 법안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좋은 말씀. 임방글 의원님, 네. 뭐 우리 김현수 기자님 생각 좀. 네, 뭐 사실 음주운전 강화하는 게 음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주는 자유롭게 하시되 운전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법안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된 거는 하지 마 해놓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차가 없어도 대리 운전기사 부를 수 있죠. 네. 택시 타도 되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 버스가 돼서 뭐 새벽에도 버스 다니고 다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데 왜 음주운전을 합니까?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 처벌은 강화해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저도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전에 이제 검찰총장이 또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뭐 얘기를 하면서 이 양형 기준을 조금 올려보겠다. 뭐 검찰, 대법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형 기준 새로운 거 발표됐죠. 네, 그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올렸어요. 그래서 5월 15일부터 이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전까지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그 양형 기준이 어땠냐면은 좀 이거 낮은데 징역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5배 높여서 4년 6개월로 이제 좀 올렸고요. 만약에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까지 한 경우 이건 이런 또 뺑소니네. 경우에는 크림병 뺑소니 같은 예, 경우에요. 그 사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이렇게 양형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5일부터 스승의 날 때부터 스승의 날 때부터 이게 적용된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도로교통법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나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서민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계형으로 트럭 운전수나 아니면 택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말고 정말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을 주는 법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찬성입니다. 호주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다 그 광고를 내는 거죠.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얼굴 딱 내면서 뭐 0.06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 말씀이죠. 이제 관보에 딱 사진하고 관보에, 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렇게 딱 실어준다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이제 앞장서서 좀 안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범죄 지금 하면 이제 등록을 해요. 성범죄 했던 걸 등록하고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글쎄요. 하여튼 조금 인권 침해의 여지는 없잖아 해서 보이긴 한데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약간 상상력이 가미된 저만의 혼자 생각을 해보면 네. 요새 차들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쵸? 혼자서 주차도 하잖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걸 해야 이렇게 불고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정해야 딱 이제 운전을 하게끔. 시동이 걸리죠. 그렇지. 왜냐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차. 그럼요. 역시. 좋다. 왜냐면 DMB도 주행 중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안전벨트도 안 하면 막 띵띵띵 난리 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안 될까? 좋은 차를 타셔서. 딱 차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지 말입니다. 내리시지 말입니다. 이게 막 바로 나온다는 거네요. 내비게이션 이런 데서. 와. 괜찮습니다. 술 깨운 네. 6시 이후에 6시간 이후에 타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법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기술이 생길 것 저는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박지민 변호사님은 그 차를 안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운전하려고 그러면 시동 걸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하면 네? 하면 시동 걸리고 이게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우리 미녀 4인방 정말 아이디어 상당히 좋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안화가 되고 나중에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입법이 되고 그러면 또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올바르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술 한 잔에 인생의 그 쓴맛, 단맛 느끼죠. 술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가슴에 탁 던져 넣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는 건 좋지만 조금 줄여서 또 천천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더 서민의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